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영어 단어암기 전문가 이영수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단어암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수많은 제자들이 밤새 막 이렇게 깜지 쓰면서 열심히 하면서 공부를 하며 영어 단어 때문에 정말 힘들다라는 얘기를 매번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단어 외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한테 화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친구들은 금방 다 외우는 것 같은데 저 머리가 안 좋은가 봐요. 우울해요.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이제 분명 어제 이거 맞잖아요. 어제 봤는데 오늘 보면 또 까먹어요. 이거 진짜 공부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무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어 단어 때문에 성적 못 올릴 것 같아요. 정말 불안해요. 영어 단어를 잘해야 되는데 단어 때문에 죽겠다 이런 친구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선생님이 자동 암기라는 저절로 이해해야 되고 뜻이 쉽게 암기 당해버리는 이영수의 수능 영어 단어 강의를 출시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졌던 수많은 영어 단어 공부의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하고 여러분들을 단기간에 수능 영어 단어의 마스터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장의 특징을 설명하기 전에요.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단어 암기가 힘들었는지 그 문제의 원인을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 단어장들을 가지고 공부할 때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단어장들마다 획일적인 분류 기준으로 단어들 2,000, 3,000개를 수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원편, 어원으로만 2,000개를 정리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안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income, 안으로 들어오니까 소득, inherent, 안에 있으니까 내재적인, infection, 안에 병이 들어오니까 감염, intake, 안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섭취, investigate, 안을 보니까 조사.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외워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내가 기억을 해보려고 하면 더 헷갈려요. 이게 다 아닌데 이게 소득, 감염, 섭취, 조사 이게 너무 동떨어진 맥락에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안 외워집니다. 또 이런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필수 어휘들을 어원으로 딱 정리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2,000개, 3,000개 이렇게 가는 순간 나중에는 억지스러운 라틴어 어원도 나오고 프랑스 어원도 나오는데 그거 내가 왜 하고 있는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외워지지 않는 문제점에 봉착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또 빈도도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데 빈도로만 2,000개, 3,000개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으로만 가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빈도가 중요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쓰인다고 해서 그게 항상 중요한 단어 아닙니다. 시험에서 정답을 좌우했던 어휘는 빈도가 낮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또한 이렇게 단어장 정리가 돼 있으면 이 앞쪽이 쉬워. 할만해. 많이 본 단어고 익숙한 단어니까. 그런데 뒤쪽으로 갈수록 빈도가 낮은 어휘들만 가득 몰려있기 때문에 이게 외우기가 너무 어렵고 공부할 맛이 안 난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답이 나오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답은 다 거기에 있는데. 빈도만으로도 단어장을 구성하는 건 쉽지 않다. 여러분들에게 좌절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진짜 나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단어를 아무런 분류 기준 없이 무작위로 나열된 거를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실행하다, 정교한, 포식자, 보유하다, 방사능, 들러붙다, 변화, 기금, 논란, 홀수. 학교나 학원에서 이렇게 프린트로 이렇게 나눠주는 빽빽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공부하시면 정말 이 무작위로 나열된 단어들 외워봤자 금방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이영수의 자동암기는요. 단어를 외울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수능 영어 필수 단어들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이 단어장에는 2,000개의 핵심 수능 어휘를 데이 하나당 50개씩 총 40일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무엇보다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그냥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냥 2,000개, 3,000개를 정리한 게 아닌 각 단어를 가장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파트 1부터 파트 5 선생님이 어떻게 이 단어장을 설계했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영어 어휘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이해를 통해서 빠르고 쉽게 수능 영어를 정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파트, 어원입니다. 네, 어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외국어를 공부하든 그게 뭐 한자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단어가 이루고 있는 이 기본 구성 요소들의 뜻을 알고 있으면 너무나도 손쉽게 여러 개의 단어를 외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스펙을 보다라고, 이 보다라는 어근입니다. 이거 알고 있으면,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이런 쉬운 단어 있어요. 리스펙 같은 거, 존경하다. 근데 이게 왜 존경하다요? 다시 보고 싶으니까. 존경하는 사람 계속 다시 꺼내보고 싶죠. 그러니까 존경하다구나. 오케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일단 출발을 해요. prospect, 저기 앞을 봐요. 전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inspect, 화장실 안을 한번 들여다봐. 청소 잘 됐나 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스펙을 알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쉬운 단어부터 시작해서 낯선 단어까지 그냥 다 확장해서 묶어버릴 수 있어요. 그 뒤에 뭐 speculate라든지 뭐 spectator, 여러 가지로 그냥 다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낯선 단어를 보더라도, 혹시라도 수능날 좀 낯선 단어를 보더라도 스펙이라는 이 어근을 알고 있다면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실전에서 추론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어원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2,000개, 3,000개를 다 어원으로 정리하면 무의미하니 선생님은 딱 250개 5일치에 걸쳐서 수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수 어원을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걸 통해서 그 뒤에 나와 있는 것도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선생님이 알려주고 하면서 어원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효율적으로 영어 단어를 공부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일단 어원에 대한 기본기를 좀 쌓고요. 다음, 이게 여기 이제 또 그림까지 들어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쉬운 예문, 가장 그 영어에서 많이 쓰이는 맥락과 예문을 제가 가지고 오고 그림까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단어에서 강의도 해주고 책을 보면 그림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외워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6일차,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계한 건요. 야, 우리 친구들이 요거 좀 알아야겠다. 기본 동사입니다. 기본 동사 뭐예요? 이게 딱 봤을 때 진짜 많이 나오는 애들 있죠. get, take, make, give, make, 이런 것들이 다양한 전치사 부사와 결합되어서 덩어리 동사로서 활용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학생들한테 야, 너 take 뜻 알고 있나요? 라고 하면 그걸 누가 몰라요? 라고 해요. 근데 그럼 take A for B는 take off, take up, take on, take over. 자, 이런 것들 다 수능 영어에 삽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던 결정적 표현. take가 심지어 명사로 쓰였을 때 빈칸의 정답이었던 경우,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 동사가 어떻게 다양한 짝을 만나서 의미를 확장해 가는지를 제가 데이 6에서 쭉 한 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갈증, 항상 늘 불편했던 것들을 제가 일거에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만나는 표현, 이런 표현들이 만들어낸 표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되게 유연하게 잘 해석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6일치까지 했으면 이제 하루만 더, 딱 일주일, 7일. 7일치는 뭐냐? 딱 50개만 선생님이랑 품사의 유연함을 한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클라우드 구름이잖아요. correct, that's correct, 올바른, silence, 침묵이잖아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그 뜻으로만 해석을 하면 뭔가 해석이 안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 영어라는 건 이 단어의 품사가 자리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즉 클라우드가 동사 자리에 오면 구름하다? 구름처럼 뭔가를 가려버리다, 가리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 딱 50개만 정리하시면 돼요. 한 50개 정도, 그러니까 데이 하나죠. 데이 7에서 이 50개만 정리를 하면 앞으로 어떤 단어를 배우든 얘가 자리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살짝 의미를 조정을 해서 해석을 해주면 되는구나 라는 그 유연함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일주일, 처음 일주일, 딱 일주일만 선생님이랑 같이 어원, 기본 동사, 품사 유연함까지 하면 일단 단어에 대한 탄탄한 기반이 다져지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우리는 위로 올라가고 더 확장합니다. 8, 9, 11치에는 평가원 지문의 핵심, 선택지에서 정말 중요했던, 그러니까 최중요 단어들을 선생님이 쭉 정리를 해둘 겁니다. 당시에 그 단어를 선배들이 어떻게 잘못 해석해서 틀렸는지 그 역사를 알려드리고 이 결정적 단어들을
쉽게 외우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 단어를 다 어디서 뽑아왔느냐? 여러분들 선생님 기출분석서 아시죠? 8개년 기출분석서. 이게 그냥 단순히 EBS에서 제시한 단어들을 그냥 복붙한 게 아니라 다 분석본을 만들면서 하나하나 이 길목에서 이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어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문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선택지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어들은 이렇게 별표로 다 표시를 했습니다. 이 바로 별표 2개짜리, 3개짜리 최중요 단어들을 2주차 8, 9, 11치에 담았다는 거예요. 일단 이 11치만 딱 공부해도 이 영어를 바라보는 지배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성과를 여러분들이 낼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500개 단어를 여기서 끝냅니다. 자, 여기 11치까지니까 500개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은 뭘 할 거냐? 자동 암기에서만 볼 수 있는 너무나도 유니크하고 너무나도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상승시킬 놀라운 구성. 바로 평가원의 논리 관계를 단어를 통해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에서 제가 딱 한마디 하고 싶어요. 단어가 곧 독해 전략이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단어 외우는 거랑 독해하는 거랑 너무나 큰 괴리가 있었어요. 단어를 죽어라 외워도 독해가 안 돼요. 그 비밀은 다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단순히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지문에서 강조하는 거, 부정하는 거, 대립하는 거, 인과관계 나타내는 거, 이런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해요. 제가 그것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선생님 커리큘럼을 쭉 따라가고 있는 이미 학생들이라면 이거 선생님이 빅픽처에서 이거 파운데이션에서 맨날 강조했던 건데 선생님이 문제 풀고 나서 여기 중요한 단어다, 이게 이런 표현 알아야 된다라고 칠판에 적어주신 건데 맞습니다. 바로 그러한 단어들을 이 단원에 제가 다 담은 거예요. 이영수 커리큘럼의 집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친구들이라면 이 단어장을 통해서 제가 각의 커리큘럼 문제마다 강조했던 모든 어휘들을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정갈하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1일치부터 18일치까지 이어집니다. 재밌을 거예요. 배우면 독해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필긍동, 필자가 긍정하는 거에 주목해라. 주목하려면 뭘 봐야 주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critical, it is critical. 이것은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핵심 메시지를 독해할 때 바로 파악할 수 있고요. substantial, 상당한, 본질적이래. 본질적인 이점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게 뭐지? 이 중요한 게 뭐지? 본질적인 이점을 주는 게 동그라미 해야죠. invariably, 변함없이, always, 항상입니다. 100%, 항상.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말은 거의 드물거든요. 당연히 거기에 주목을 해줘야 됩니다. 필자가 부정하는 것들. bypass, 패스 지나가는데 by 옆으로 지나가요. 여기 똥이 있어.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 피해야 되는 거죠. 어보이드를 그냥 어렵게 쓴 말이라 보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피해야 되는 게 이거구나.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필부액하셔야 되고요. deviate. via가 길입니다. d가 away예요.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deviate, derail.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관련 표현들 결국 뭐뭐로부터 벗어난다는 거 그거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부정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obscure. 막아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모호한, 무명의, 보이지 않게 하다. 평가원의 빈칸에 포함된 문장에 결정적으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뭐에 따라? 전문가의 안목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딱 두고 정리해줘야 돼요. 선생님이 그리고 강의를 하잖아요. 그때 왜 이게 중요했는지 다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나야겠지. 머릿속에서 이 단어들이 완전히 각인되게 하겠습니다. 다음. 수능 영어 풀다 보면 이 대조구조, 그렇죠. 국어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개념들끼리 서로 대조가 되는지 그 대립상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냥 당연한 건데 대표적으로 봐봐. 과학은 객관적이야. 예술은 그렇지 않대. 그럼 예술은 어떻다는 거예요? 주관적이다. 객관과 주관의 대립. 너무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기출이 되었던 그런 중요한 대조 개념들을 대의 하나에 다 넣었어요. 50개. flexible, 유연한의 반대말 뭐예요? inflexible이요? 그거는 초등학생도 알겠다. flexible의 반대말이 뭐예요? 유연하다. 유연한의 반대말은 경직돼 있고 융통성이 없는 겁니다. 그거를 영어로 rigid라 그래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flexible, rigid. 자, 이거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customize 뭐예요? customize. 선생님 들어봤습니다. 맞춤화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개별 맞춤하는 게 customize예요. 그러면 그 반대말은 뭐죠?
그 맞는 말은 표준화하는 겁니다. 딱 하나의 기준으로 그냥 똑같이 해버리는 거. standardize. 그 외에 뭐 uniform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런 획일화된 이런 의미를 가진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총정리할 겁니다. 이게 단어 강의인가 독해 강의인가? 단어와 독해가 링크되어 있다는 걸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과 표현, 맞아요. 단어장인 단어 아무리 다 외워봐야 결국 선택지에 이런 인과 표현이 나왔을 때 이 인과의 방향을 정확하게 모른다면 틀릴 수밖에 없게 설계된 문제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여 역시 하나의 데이를 할애해서 선생님이 인과의 시그널들을 총정리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다 배우고 나서 일어날 여러분들의 실력의 변화, 너무나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트 3 논리관계 익히기를 통해 여러분들 독해와 연결되어 있는 핵심 수능 영단어를 제가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벌써 듣기만 해도 실력이 오를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 뭐냐? 바로 파트 4 소재편입니다. 이 소재별로 필수 어휘를 정리해 드릴 거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조금 다소 그 분야의 전문적인 내용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특히 여기에 신경 썼던 것은 이것도 이제 단어장들 보면 소재로 그냥 모두 2,000개, 3,000개를 분류해 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단어들은 또 이 소재도 되고 저 소재도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의미가 없어. 근데 경영, 경제, 사회, 특히 법, 과학 이런 분야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단어 뜻뿐만 아니라 정확히 그 단어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 게 필요해요. 바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과학에서 subject가 나왔어. 그럼 무슨 뜻? 그러니까 이 특정 분야에서 이 단어가 나오면 어떤 뜻이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영어를 잘하는 애들은 그게 잘 돼 있습니다. 왜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이 분야에서 지금 과학 분야에서 나왔으니까 이 뜻이겠구나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subject. 과학에서 나오면 실험의 대상자, 피실험자가 되는 겁니다. 콜로니. 우리가 그냥 뭐 식민지라고만 생각하는데 뭐 새 관련된 얘기, 뭐 날아다니는 새들이 나오는데 그 콜로니가 있다 그러면은 그럼 걔들이 무리가 서식한 서식지 무슨 식민지 이러면은 해석이 진짜 이상해집니다. 막 일본이 한국 식민지로 만들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은 해석이 진짜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법. 그렇죠. 우리 법 하면은 judge, 판사, jury, 배심원, prosecutor, 검사, 그 다음에 판사가 내리는 sentence, 형을 선고하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 분야에서 sentence가 나오면 그냥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형을 선고하다입니다. life sentence, 무기징역이에요. 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자 익히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소재별로 묶어서 제가 한 번에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예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특히 이제 경영경제 지문 나오면은 얼어버리는 친구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국어 독서 지문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강조하겠지만 이런 뭐 외부 효과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externality를 외부 효과로 외워봐야 이 외부 효과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당연히 지문 읽을 때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장에 이런 단어들이 있을 때는 제가 이제 상세하게 옆에다 설명도 써놨습니다. 외부 효과 어디에 외부에 있는 건데 시장 거래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효과라는 거야. 돈으로 거래하지 않지만 그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것만 시험에 나오는 것만 어떤 것만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파트 4 소재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이 소재 내에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런 안목을 길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독해가 가능한 겁니다. 자, 다음 마지막 파트. 자, 이제 나머지 데이 25부터 40까지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딱 마주치게 될 어휘들을 빈도순으로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빈도순으로 그냥 정리하면 사실 너무 쉬운 초등 중학 단어까지 막 다 있단 말이에요. 빈도를 일단 정리를 하되 거기에서도 선생님이 하나하나 보면서 중요한 어휘들만 간추려서 담았습니다. 네, 8개년 이영수 기출분석의 어휘들을 빈도순으로 정리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만 선별해서 쭉 담아냈어요. 근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어원적 이해, 유연함, 기본동사, 소재별 중요 어휘, 그 다음 논리관계에 나타나는 어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기본 실력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빈출어휘들을 치고 나가고 외워가는 속도는 여러분들 정말 빠르게 될 것입니다. 자, 너무나 설레고 기대되는 우리의 여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외워야 할지, 도대체 얼마나 외워야 할지 막막한 단어의 우주 속에서 우리 제자들의 정말 길을 밝혀드릴 단어 간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이영수의 자동암기! 수능 영어 단어 때문에 고민했던 모든 친구들, 정말 선생님과 함께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영어 단어 정말 이 외우는 것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에서 한번 재밌는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감사합니다.